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일 오후 6시 31분입니다.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9.11 테러 수괴 중 한 사람,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죠. 을 죽인 이 극적인 사건을 보고 제일 떨고 있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원된 그 드론에 의한 미사일 폭탄이 아닌 미사일이 일종의 재크나이프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딱 표적 한 사람만 죽여버린 이 기술은 김정은에게 적용될 때 김정은이 아무리 핵폭탄을 개발하고 하고 그것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는 없다 하는 그런 불안감을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김정은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핵 대 핵의 응징 방법이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응징 기술, 잠수작전 기술을 가지고도 대응할 수 있다 하는 새로운 지금 이론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실전에서 증명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번에 카불의 어느 건물의 발코니에 나와 있는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드론이 감시를 하고 있다가 쏘았는데 이게 미사일로 부르기는 그렇습니다. 미사일이면 폭탄이 장착이 되는데 폭탄이 장착될 자리에 재크나이프 같은 게 달려가지고 표적을 맞추기 전에 재크나이프가 펴지면서 목표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칼을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죽었는데 아마 갈갈이 찢어졌겠죠. 이런 기술이 개발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자국민을 죽인다든지 납치하면은 끝까지 추적한다. 이번에 이 복수에는 21년이 걸렸습니다. 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과 이스라엘을 좀처럼 납치하거나 인질로 삼지 않는 이유가 보복을 당하기 때문인데 우리도 이런 특수 부대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걸 실전에 투입하려면은 정치 지도자의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았으면은 김정일이는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고 김정은도 아마 지상에서 사라졌을지 모르죠. 어떤 국가가 존경을 받으려면은 응징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응징 수단이 잠수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부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대를 써먹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야죠.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은 이번에 동원된 기술은 과거의 빈 라덴 사살 작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5월 1일에 있었던 이 빈 라덴 사살 작전은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아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빈 라덴의 집을 급습을 해서 거기서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빈 라덴 측근도 몇 사람 같이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헬리콥터를 동원해가지고 침공작전을 한 거죠. 그러나 이번은 그럴 필요 없이 순수하게 드론으로 요절을 냈다 하는 점에서 2011년의 그 작전이 벌써
11년 전이니까 이 11년 사이에 얼마나 드론 기술이 발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극적인 보복작전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알 자와히리는 그동안 미국인과 미국 공무원, 외교관 등을 살해하고 미국의 국익을 해쳐온 인물이다. 더 이상 테러 수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로써 정의가 실현됐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습니다. 알 자와히리 제거를 위해서 미군과 중앙정보국 CIA는 지난달 30일 현지 시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시내에 있는 알 자와히리의 안가에 드론 폭격을 퍼부었다고 했는데, 폭격이란 말은 조금 약간 다른 용어를 이제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CNN은 미 정보당국은 올해 4월 알 자와히리의 은신처를 파악하여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민간인 피해가 없는 최적의 시기를 선택을 해서 작전을 진행했고, 알 자와히리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 어떤 민간인도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테러리스트 한 사람을 죽이려면 그 주변 사람들까지 희생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에는 딱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집어서 때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공할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설 말미에서 알카에다 잔단 등 반미 테러 집단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디에 숨어 있든 우리 국민에게 위협이 된다면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을 찾아내 제거할 것이다. 국내외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초정밀 유도 미사일 헬파이어의 파생형인 R9X가 사용됐다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R9X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개발된 미사일인데 민간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폭약이 든 탄두는 없는 대신에 표적에 명중하기 직전에 6개의 칼날이 펼쳐지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 스위스 칼을 연상하면 되겠네요. 스위스 칼을 이렇게 쭉 펼치면은 여러 가지 기계나 칼날이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것, 그것과 똑같은 작동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닌자 폭탄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6시 18분 미군 드론이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을 쏘았을 당시 알 자와히리는 카불 주거지 발코니에 홀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미사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정확한 맞춤형 공습, Precise Tailored Airstrike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미군은 2017년에 알카이다의 2인자였던 아부 알 마스리를 제거할 때도 R9X 미사일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알 마스리 탑승 차량의 잔해 사진을 보면은 차량의 내부에는 물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차량 외부의 앞면과 뒷부분은 멀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아니었던 거죠. 작년 8월에도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자폭 테러를 저지른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 호라산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올해 초 오늘 죽은 알 자와히리가 부인, 딸, 손자들과 함께 카불로 이사를 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에는 수개월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저 인간이 저 건물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하냐 하는 걸 정보 판단하는 겁니다. 정보 판단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따라서 드론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이 정보 판단은 CIA가 합니다. 참고로 2011년 빈 라덴 제거 작전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제로 다크 서티라는 영화입니다. 제로 다크 서티는 그 작전 시간이 0시 30분이었다는 뜻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여성 CIA 분석관의 노력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CIA 분석관이 100% 틀림없다, 저 건물 안에 빈 라덴이 살고 있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CIA 부장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CIA 부장도 대통령한테 보고하면서 확실히 있다라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작전을 명령했고, 특수부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밤에 빈 라덴 집을 급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해 8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이 지역에서 벌어진 첫 작전인데,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는 주권 침해라고 불평을 하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트럼프 정부 시절에 탈레반과 미국 정부가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탈레반은 이 알카에다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카불에 버젓이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탈레반이 보호를 해준 거죠. 탈레반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이 알자와히리는 1951년 이집트에서 출생을 한 상당히 이 지식인 그룹에 속합니다. 2011년에 빈 라덴이 사살된 이후에는 알카에다의 수장을 맡아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알자와히리에 대해서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그날 하루 미국인이 약 3,000명 죽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인이 하루에 3,000명 죽은 것은 가장 많습니다. 그날이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으로 죽은 미국인이 2,7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때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은 미국은 10년이 지났을 때 빈 라덴을 죽였고, 다시 거기서 11년이 지나서 제2인자를 오늘 저격했습니다. 똑같은 보복을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1972년에 뮌헨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단을 습격해가지고 10여 명을 죽인 팔레스타인 테러단을 죽이는데 한 20년 걸렸습니다. 당시에 골다 메이어 수상이 암살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암살단이 20년 동안 추적해서 그 사건과 관련된 연루자들을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큰 외교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으로부터 그동안 당한 테러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1987년 11월에 있었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115명이 죽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까지 쫓아와가지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살았지만은 17명의 장차관급이 객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문세광을 포섭해가지고 1974년 8월 15일 박정희를 죽이기 위해서 저격했던 그 총탄은 곁에 있던 유경수 여사를 죽였습니다. 이런 짓을 한 북한 노동당 정권의 수괴 김일성, 김정일이가
천수를 다하고 죽도록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았으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김정은에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거나 납치하거나 인질로 삼으면은 우리도 드론 기술이 있다, 없으면 개발해가지고 보복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핵무기 가지고 장난하면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